브레이킹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디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의 경우에는 완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었는데요. 네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비슷합니까? 예, 거의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 그 확진자들이나 감염자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어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이슈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뉴스들 많이 본 뉴스들에서 주요 키워드 50개 정도 수집했는데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이 주제를 다루고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것과는 다른 각기 다른 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죠? 일단 오늘도 이제 또 핫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그 공관위의 최후 통첩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검사 내전을 썼던 김웅 검사가 세보수당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예. 이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겠고요. 예. 그리고 숙명여대 최초의 트랜스젠더 합격생 사실 이제 등록을 안 해서 합격만 한 셈인데 이에 대한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먼저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하자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출마 아니면 불출마하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들 그래서 시간을 좀 줬었는데 그게 좀 통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공관위가 이제 원래 가졌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자 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맞대결을 펼치려면 이제 일단 정권 심판론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해 불을 댕겨야 된다. 이게 이제 주주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황교안 종로 아니면 출당해라 당 공관이 최후 통첩이라고 좀 세게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출마하라.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로 나가거나 아니면 불출마가 낫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관위가 했는 그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실은 황교안 대표 측근에서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요거에 대한 포털 뉴스들의 댓글들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네이버 댓글은 보수 성향이고 다음 댓글은 진보 성향이다. 네네. 이 건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어휘만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엔 총 3,400여 개 정도 댓글을 봤는데 주요 상위 30개의 비중이 높은 어휘들을 보면 대체로는 뭐 일단 현실을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이제 비꼬아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교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활 같은 표현이 이제 6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다만 이제 그거 외에는 특별한 감정을 담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3,700개 정도 댓글이었는데 방금 언급한 그 교활이 가장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얘기할 때 그 말을 빼고서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그 외에도 과거 병역면제의 원인이었던 단마진 이런 것들도 13번째로 중요한 어휘로 등장하고 이외에도 비하적인 어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예. 그 밖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단식이나 삭발 이런 언급들도 좀 어휘적으로는 많이 들어가 예.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 수는 비슷한데 네. 예, 다음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황 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비하적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고 공감을 얻은 내용도 그렇겠죠.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댓글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네이버 댓글 네이버 쪽은 좀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보수를 떠나서 이제 다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가장 많은 2,500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더라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물거품되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좀 오해하실 게 필요한 게 오늘 발표 전입니다. 예, 발표 전에 예, 했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당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600개 정도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뭐 군 미필자 탄핵 총리가 보수당 대표로 가당치 않다. 보수 전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충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보수 성향이기는 하지만 네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탐탁치 네. 않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면 지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쉬워하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재밌네요. 네, 이따가 근데 오늘 발표 이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발표 이후로는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네네. 어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보수층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왜 종로 출마 망설이느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종로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급하게 아까 3시에 보도가 있어서 댓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보도에 속보 나온 거 가지고 했는데 일단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어휘가 응원이었습니다. 응원.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승리, 7번째가 지지, 8번째가 화이팅이니까 거의 10개 비중 있게 나오는 어휘 대부분이 이제 승리나 지지, 뭐 응원을 하는 내용이었고, 실제 댓글을 보더라도 늦은 감, 그러니까 조금 총선에서 이제 종로 출마를 늦게 선언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와 응원하겠다라는 게 네이버 댓글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선언 이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유저들은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하기를 바랬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선언 안 하느냐, 빨리 제대로 종로에서 대결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예. 다음 볼까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예, 다음은 이제 공관위와 충돌이 있었던 그 중앙일보 보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 감정적인 비판과 더불어 일단 이제 좀 편하게 보는 관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종로를 일단 여당의 승리로 전제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가장 많은 이제 9,000개나 되는 그런 남짓의 그런 공감을 받은 댓글이 황교안 대표에게 자신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여기까지가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좀 단순하긴 했지만 9,000개 남짓에게는 공감을 받았고 이어지는 뭐 공감을 받은 거 역시 그러니까 현재 종로 출마 저울질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발표 이전이죠. 그래서 일종의 간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종로 출마 이유는? 예, 다음도 이제 종로 출마 이후로 그럼 바뀌었을까 봤을 때 다음은 근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활이라는 단어가 그 종로 출마 이후의 보도에서도 4번째로 높았고 단마진 이런 것들도 9번째로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댓글 내용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새롭게 비판점으로 나온 게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의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자신감을 갖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낙연 전 총리의 당선을 미리 축하한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댓글들이 다음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좀 비판들이 또 다른 비판이 뭐가 있었냐면 앞서서 이제 공관위와의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연관지어서 뭐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 평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이버와 다음에 그런 종로 출마 선언 전후 이 여론은 사실 완전히 이제 상반되어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웅 검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검사직 사퇴하고 더불어 세보수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 세보수당 이제 영입으로 들어간 건데 네네. 관련해서 그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주요 보도에 대한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몇 차례 이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이용자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진보 보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히나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검찰을 좀 매우 비판하는 쪽이고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응원하는 입장들이 많은데 일단 네이버에서 그 한국경제에 단독 보도한 내용의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900개 정도의 댓글이었는데 김웅 놓친 한국당 우리가 먼저 연락했는데 탄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웅 검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입장을 담은 보도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어휘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검사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이 있었고 그 둘을 섞어서 뭐 정치 검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사의 정치 활동 시작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많이 맞췄고 부정적 평가들도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비교적 많이 15번째 정도로 많이 나왔던 어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게 응원이라는 표현이었고 전반적으로 그 댓글 내용들을 보게 돼도 응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그런 댓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김웅 파이팅 새보수당에서 큰 활약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공감을 얻은 것이었고 다만 언급해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좀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다. 우호적이었다. 네네, 우호적이죠. 다음은 정반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반대인데
그 검사 내전 쓴 김웅 전 검사 세부수당 입당이라는 뉴스원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고요. 한 3,900개 정도였는데 정치와 검사라는 어휘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랑 비슷했고요. 근데 세 번째로 많이 드러난 어휘가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댓글의 분위기가 대충 이제 짐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주요 댓글들에서 많이 나온 키워드 순위를 보게 되면 10개 중에 3개가 검찰을 비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검이나 검새 뭐 이런 것들, 이런 어휘들이 욕설적인 어휘가 10위 중에서 3개나 좀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12,000개 넘는 공감이 있었는데 정치판 가려고 그랬구만 이렇게 조소하는 내용이고 뭐 혹은 정치 떡찰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음은 김웅 검사에 대해서 비판,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정치판 가려고 그랬구나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네. 어쨌든 그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바로 또 정당에 입당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김웅 검사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새롭게 내정됐죠.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 네네. 여기도 회사에 사표 쓰고 바로 청와대로 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판받는 부분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감시자라는 측면인데 언론인이나 판검사의 행정부 진출 혹은 정당 영입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상상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런 혜택을 위해서 사전에 뭐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혹은 수사를 무마하거나 편향적인 보도 등을 해서 이게 혹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던 기관에 있었던 분들, 판사, 검사, 뭐 언론인도 뭐 민간이지만 어쨌든 권력을 감시하는 주요 역할이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갈 때에는 일종의 휴직이나 냉각기로서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예. 보여지고 뭐 사실 외국 사례들 뭐 우리도 사실 헌법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사례에 대해 딱히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권력을 감시하던 분들이 다시 권력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예.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양새는 좋지 않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은 언론인들이 좀 비판적인 보도들을 내게 했었죠. 예. 그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작 자기한테 닥치면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래도 권력기관으로. 감사하고 가고 혹시 가실 생각이 저요? 저는 대답 안 하시고 네, 권력과 알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해볼까요? 자, 숙명여대에 그 트랜스젠더 합격생이 학내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 강제 전역을 당한 변인수 하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포털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포털이나 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포털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잠시 후에 드리는 포털 그 의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안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로 결국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렇게 그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합격생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그 포털 사이트 댓글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반대 여론이었는데 아,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성별은 염색체로 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공감을 받는 댓글이었고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뭐 이런 댓글도 세 번째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특히도 이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보수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런 댓글을 쓰고 반대할 네. 수 있죠. 근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반대하는지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페미니즘 계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있는 여성성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고정관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막 따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면 뭐 짙은 화장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을 하고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되게 그런 어떤 풍만한 그런 가슴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그게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인데 왜 기존에 이제 남성적인 성을 가지고 왜 따라가냐, 그런 것을. 그 고정관념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페미니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서 이제 같이 싸워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또 그렇죠. 여기서도 갈렸습니다. 실제로도 21개 뭐 여대 출신의 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도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그 합격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기로 등록을 하지 않기로 한 예.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의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연대 정신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네. 극렬하게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약간 갸우뚱거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방금 네. 외모적 부분을 언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예.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좀 편견이 들어간 그런 얘기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제 네네네. 예. 그럴 수 있는 그런 전언한 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들이 몸을 바꾸고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예. 그런 방향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이나 네이버나 다 함께 비난적이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이제 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인 내용이 진짜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쪽에서의 그런 비판적인 것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페미니즘 영역에서도 비판하는 내용들이 양쪽에서 이제 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네요.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특히나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은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 더 그 차별이나 혐오적인 정서들이 더 낱낱이 더 드러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보이고 예. 있습니다. 뭐 그 포털의 댓글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각 대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반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에서 학생회에서 이 지금 그러니까 합격생이 뭐 입학을 반대하는 그런 식의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미니즘 영역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제 분파가 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정권을 운동하던 그런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사회주의는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가고 또 되게 극단적인 방면으로 간 분들은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도 있고 뭐 페미니즘도 사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소수자 되게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성의 고정성을 왜 오히려 이분들이 더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 여성학 내에서도 좀 이런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뭡니까? 그러니까 레디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말 자체가 이제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레디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좀 많은 논란이 됐었던 워마드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레디컬 페미니스트로 좀 규정이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즘. 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어떤 소수자로 이렇게 묶이기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영역적이나 그런 목적들에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여성 우월주의 이렇게 봐도 되나요, 혹시? 근데 그걸 우월주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왜냐하면 또 급진적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서도 뭐 여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월하다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남성과의 그런 대립 관계를 더욱 더 이제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일종의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뭐 이 안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원래 남성으로 태어나서 주민번호를 1번으로 부여받았다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주민번호를 네, 2번으로 바꾸고 네. 그런 거 오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도 여성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시험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입학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와 달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입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을 얘기한 내용들 되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 입학을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몰려서 이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좀 거둔 것으로 의견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숙명여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못 가는 네, 거잖아요. 이제 재수해서 내년에는 이제 다른 학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국은 여대는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재수해서 다른 여대를 가면 또 똑같은 논란이 일어날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을 갈 것이다. 네, 그렇군요. 아직 그 우리 사회 많은 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댓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자꾸 염색체 XY 염색체만 가지고 이렇게 성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인 저도 이제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염색체가 아닌 이유로도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